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RF 자동화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규입니다. 오늘은 단일 계측기로 RF 소자부터 스마트폰까지라는 주제로 약 40분간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RF 전력 증폭기 업체로 널리 알려진 트라이퀸트 세미컨덕터사의 테스트 실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의 RF PA 자동화 테스트 벤치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RF 엔지니어 분들께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근무를 보고 계시는 테스트 환경과 유사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을 보면 우선 장비 대수가 많은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또 그 수량에 따라서 가격 또한 어마어마해집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이 많은 장비들의 연동성이 얼마나 좋은지, 또 DUT에 대한 멀티 측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런 박스형 계측기들의 큰 부피는 테스트 벤치를 꾸미는데 큰 불편함을 주고, 무수히 많은 버튼들은 계측기 업체에서 사전에 정의해 놓은 기능들로 절반 이상은 불필요할 겁니다. 계측기 전용 통신인 GPIB나 랜으로 시스템을 운영했을 텐데 결선도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구현에 대한 어려움은 RF 소자, PA뿐만 아니라 하이레벨로 넘어와서 모바일 핸드셋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RF 테스트를 구성하시고자 하는 여러분께 새로운 테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모바일폰 추세는 바로 스마트폰이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은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또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스마트폰 관련 기술들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2015년에는 2012년 올해보다 약 70%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가는 지난 30년간 줄어들고 있지만 기술의 고급화로 인해서 테스트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 또 테스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연구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무수히 많은 측정 항목의 테스트 구성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인 전화 기능을 제공하는 스피커, 마이크, 무선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는 카메라, HDMI 등이 있는데 각 인터페이스마다 해당하는 테스트 파라미터들을 고려하면 그 수는 매우 많습니다. 컴포넌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엔지니어들도 많은 테스트 항목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생산 관련이라면 수십만 개의 DUT에 대한 측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자당 테스트 시간을 몇 미리세컨드라도 줄이려고 고민을 합니다. 필터나 PA 같은 단순 소자는 기본적으로 S 파라미터나 게인, 1dB 컴프레션 포인트와 IP3을 측정합니다. IC의 경우 테스트 복잡성은 급격하게 복잡해집니다. 현재 이런 DUT들을 위한 단일 계측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기도 반도체 소자도 보다 최적화되고 고급화된 테스트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NI 솔루션을 소개하기 앞서서 RF 엔지니어라면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측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 신호 분석기 또는 VSA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장비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지만 VSA의 경우 시간축이 더해져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듈레이션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벡터 신호 생성기 또는 VSG입니다. 일반적인 RF 신호 생성기는 CW 소스, AM, FM, PM과 같은 기본적인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지만 VSG의 경우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가능해서 QAM과 QPSK와 같은 최신 모듈레이션을 이용해 최신 무선통신 신호를 출력합니다. 모바일 테스트에 밀접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박스라고 다뤄보셨을 겁니다. 이 장비는 앞서 설명드린 VSA와 VSG 그리고 특정 모바일 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무선 통신 전용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각 계측기를 개별적으로 구비를 하면 유사한 장비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또는 VNA는 필터, 케이블, 커넥터, PA 등 RF 소자의 특성화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RF 신호의 투과성을 알려준 S 파라미터 외에도 VSWR, 페이즈, 그룹 딜레이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공급기가 있습니다. 액티브 소자의 경우 전원 공급에 따른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 정밀한 파워 서플라이나 소싱과 측정을 하는 소스 미터를 활용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경우 갑작스럽게 전류를 당겨가면서 전압 강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랜지엔트 리스폰스가 매우 빠른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RF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핵심 계측기가 존재합니다. 저희 NI에서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박스형 계측기와는 다른 PXI 기반 모듈형의 계측기입니다. 매우 작은 폼팩터라서 성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VSA의 경우 시장에 나와 있는 장비보다 월등히 낮은 노이즈 플로어로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VNA의 경우 NI의 우수한 기술로 업계 최초로 PXI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자 테스트의 경우 요즘은 멀티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데 6.6GHz 팻 타입의 수명 기한이 무한대이면서 4개의 DUT를 하나의 VSA와 하나의 VSG에 물려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계측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잠시 PXI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XI 플랫폼은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PC 내부의 PCI 버스를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PCI를 확장한 것입니다. NI가 이 시장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NI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산업 플랫폼입니다.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는 산업 PC인 컨트롤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듈형 계측기, 그리고 셰시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PCI 버스와 모듈 간 빠른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및 트리거링 버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PC 기반 측정이나 자동화 테스트를 구상하려면 LAN, USB, GPIB 등 다양한 버스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PXI는 가장 뛰어난 데이터 대역폭과 지연을 자랑합니다. LAN 기반의 LXI 버스보다 약 20배 높은 대역폭과 100배 빠른 데이터 지연을 제공합니다. PXI 셰시에는 데이터 버스 외에도 클럭 공유 라인과 트리거링 버스가 탑재되어 있어 여러 측정 기능을 긴밀하게 연동합니다. PXI 트리거 버스로 기본적으로 모듈형 계측기 간 트리거링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에는 10MHz TTL 또는 100MHz 디퍼런셜 클럭이 동일하게 배분되어 정밀한 PLL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 트리거는 PXI 트리거 버스와는 다르게 케이블 매칭이 되어 매우 정확한 트리거링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듈형 계측기는 현재 NI를 포함한 70업체에서 총 1,500개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RF 계측기 외에도 일반 데이터 수집, 오실로스코프, DMM, 비전 및 모션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의 모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드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NI의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랩뷰가 사용됩니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C와 같은 텍스트 언어보다 매우 직관적이고 초보자에게는 개발 시간을 많이 절감시켜줍니다. 디버깅이 쉬우며 UI도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자동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듈을 선정하고 NI의 랩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 디지털 I/O, DMM, VSA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테스트 UI를 쉽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무선 통신 표준 풀킷을 설치하면 필요하신 PX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됩니다. 현재 NI는 모바일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모든 최신 무선 표준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툴킷에는 해당 표준을 테스트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계산해주는 함수 API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LT 메저먼트에는 LT 측정을 위한 타임 도메인상의 CCDF EVM과 주파수 도메인상의 ACP 등을 측정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NI는 PXI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테스트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DUT를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대의 박스 장비를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장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최신 무선 통신에는 데이터 스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이모 구성을 많이 하는데 NI PXI 플랫폼으로는 최대 16x16 마이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멀티 프로토콜 플랫폼
그리고 고대역폭 PCI 버스로 RF 신호에 대한 실시간 캡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데모인 통합 RF PA 자동화 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DUT는 스카이웍스사의 77344 쿼드밴드 모바일 PA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입출력이 동시에 제어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RF 입출력 단에는 VSG와 VSA를 연결하여 GSM 엣지 랩뷰 소프트웨어를 연동합니다. 이때 VSG는 모바일 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VSA는 이에 따른 ACP, EBM 등의 측정을 진행합니다. 많은 RF 엔지니어들이 PXI 모듈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채널 측정을 위한 스위치 구성이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용된 스위치는 2543 모듈로 듀얼 4x1로 4개 DUT 멀티 측정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RF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26.5GHz의 무선신호 스위칭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F를 제외한 계측에는 전원 공급선에는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PA의 게인 컨트롤은 임의파형 발생기를 연결하여 전압을 조절을 하고, 고속 디지털 I/O는 SPI, I2C 또는 MIPI 등 프로토콜 제어를 통해 PA의 멀티밴드 모드를 제어하게 됩니다. 데모를 위해 제가 구성한 PXI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PXI 플랫폼에서 총 6가지 계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DUT로는 앞서 말씀드린 RF PA와 또 추가적으로 밴드 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좌측부터 윈도우즈 기반의 PXI 컨트롤러, 필터 테스트를 위한 VNA, RF PA의 RF 입출력을 생성하고 분석할 VSA와 VSG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모듈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RF 소자 통합 테스트에 대한 데모 시연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RF PA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하단에서는 VNA를 이용한 필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랩뷰를 이용해서 테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꾸미게 되었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바로 모든 계측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파워를 구동을 하게 되면 PA 칩에 전원이 인가가 되어 있고, VSG를 활성화시키면 이처럼 스펙트럼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칩의 상태에 대해서 따른 전류 소모량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겠고, 이렇게 엣지 신호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아부 저절을 통해서 어떤 칩의 게인 컨트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ACP와 EBM 값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서는 VNA 또한 일반적인 VNA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현재 지금 S21에 대한 페이지 그리고 그룹 딜레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스미스 차트 또한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테스트 플랫폼에서 VSA를 통한 그리고 VNA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전압이 인가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 항목에 따라 타이밍 및 동기화를 고려하는 등 각 기능이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플랫폼이 통합화가 되고 기능 간 연동이 빠를 때 어떤 유연성이 뛰어난 테스트가 가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테스트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RFIC의 자동화 테스트 데모 시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비는 NI-RF-SG와 SA의 RF 신호 셋 앤 매저 타이밍 검증 데모입니다. 하드웨어는 벡터 RF-SG 한 세트, RF-SG 한 세트, 그리고 벡터 RF-SA 한 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결과에서 매저 에버리지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랩뷰 2011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시퀀스는 1톤, 2톤, CDMA 톤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를 온시킨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톤, 2톤, CDMA 톤 순으로 진행되어지며 디스플레이 했을 경우에는 약 70ms 정도의 에버리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오프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0.68ms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RF-SG, SG 샘 매저 값은 약 10ms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통합형 테스트 플랫폼이 모바일 핸드셋 레벨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세 번째 데모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만 오늘 데모에서는 GPS, HDMI, 와이파이, 그리고 스피커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PXI는 비디오, 배터리 시뮬레이터, 오디오, 그리고 VSG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DUT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며 테스트 중에는 스마트폰의 제어는 와이파이를 통한 TCP/IP 커맨드로 송신하게 됩니다. 이때 VSG는 와이파이 신호 생성기로 작동을 합니다.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는 이 커맨드를 받아 스마트폰의 비디오 출력, 전원 구동, 음성 출력, GPS 수신 등의 모드로 변경하여 그때그때 해당 계측기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VSG는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 도중에는 와이파이 신호 생성기도 되었다가 또 GPS 신호 생성기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총 4대의 DUT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는 스위치 모듈을 통해서 다채널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GPS 테스트의 경우 두 가지 테스트 방안이 있습니다.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골든 소스 또는 사용자 임의의 어떤 임페어멘트가 추가된 소스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레코드 앤 플레이백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 필드에서의 GPS 신호를 저장해서 실내 테스트로 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제어 가능한 그리고 사용자가 예측 불허한 무선 환경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HDMI 테스트에는 실제 프로토콜 레이어 상의 분석과 실제 영상에서의 픽셀 바이 픽셀 그리고 빗 바이 빗의 비교를 통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오디오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데모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데모는 총 4개의 스마트폰 DUT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배터리 시뮬레이터를 통한 전류 소모, RF 생성기를 통한 GPS 수신 기능,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분석을 시퀀셜리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 테스트로는 어떤 테스트 리소스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테스트 리소스의 활용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토 스케줄링 기능이라고 N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토 스케줄링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테스트 리소스가 사용이 가능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테스트를 함으로써 실제 시퀀셜리 적용했을 때는 하나의 DUT가 소요된 시간이 66초, 또 병렬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의 시간이 29초라면 오토 스케줄링 기능을 통한 테스트 시간은 19초에 불과하여 특히 양산과 같은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테스트 리소스 활용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테스트는 테스트 스탠드라는 테스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각 테스트 항목과 서브 컴포넌트는 랩뷰를 꾸며줬으며 이들 테스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주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 스탠드입니다. 총 4대의 DUT에 각각 DUT마다 4개의 테스트 항목이 있어 총 16번의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준비된 하드웨어 구성은 모두 한 채널씩 뿐입니다.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테스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떤 순차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병렬적으로 테스팅을 진행을 해서 테스트 리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토 스케줄링 기능은 활용 가능한 테스트 리소스가 보이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테스트 시간을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NI의 다양한 PXI 기반 모듈형 계측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현재 테스트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세미나 시작에 보신 트라이퀸트사도 PXI를 도입하면서 테스트 플랫폼이 성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그리고 부피적으로도 많이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NI는 테스트 관리부터 하드웨어 I/O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듈형 테스트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업체 중에서도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PXI를 찾으시는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NI는 국내 유일의 PXI 정보 공유의 장을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PXI 자동화 테스트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올해 6월 19일과 21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되며 올해는 자동화 테스트, 반도체, 무선통신, 국방, 항공, 우주 관련 PXI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NI는 국내 무선통신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여러 무선 중계기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며 혁신적인 RF 테스트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례와 PXI 정보는 RF 기술 백서를 통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RF 엔지니어라면은 여러 형태의 RF 계측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 제작한 PXI RF 계측기와 또 박스형 RF 계측기와의 직접적인 1대1 비교를 하는 그런 데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Rajat. I'm an engineer with National Instruments. Today I'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14 gigahertz high-performance vector signal analyzer from NI, the PXI Express 5665. For this video, we're going to compare the 5665 to another high-performance boxed instrument, the Agilent PXA. Let's go ahead and take a look at my setup. Here you're seeing the 14 gigahertz 5665 in the center of my chassis. I also have a couple of CW sources and a vector signal generator that are going to be generating signals to both the 5665 and the Agilent PXA. I have a splitter with equal length cables so the same signal reaches the 5665 and the Agilent PXA at the same time. Now, most of you probably already know that NI PXI instruments are inherently faster than traditional boxed instruments. And that's what I'm going to show in my first tab on my LabVIEW front panel here. Here we're doing something called a harmonics test. We're hopping frequencies 5 times all the way from 1 gigahertz up to 14 gigahertz. You can see on the screen I'm plotting the narrow bandwidth spectrums of each of the signals at every frequency and making an amplitude measurement. Right out of the box you can see that the 5665 is almost 1.7 times faster than the Agilent PXA, even for a simple test such as harmonics testing. Now, harmonics testing is one thing, and speed is expected to be faster on the 5665. But let's pitch these two instruments against each other for performance specs, such as linearity and dynamic range as well. On the second tab, we're comparing the linearity of the PXI Express 5665 and the Agilent PXA. We're basically generating two tones from a couple of 5652s in my PXI chassis and using a combiner to combine those two tones. What you're seeing on your screen is the acquired spectrums on both the 5665 and the Agilent PXA. If you look at the little white box on your screen, we're measuring the third order distortion products of both the 5665 and the PXA. As you can see, the third order distortion product on the 5665 is about negative 95 dBc, whereas that on the PXA is about negative 89 or negative 90 dBc. Now, these third-order distortion products are usually generated because of the nonlinearities of mixers and amplifiers in the instrument. And we want these third-order products to be as low as possible. We can also go ahead and calculate the third-order intercept, or TOI, of both instruments. And as you can see, the third-order intercept of the PXA is about 19 or 20 dBm, whereas that on the 5665 is about 28 to 29 dBm. Again, the third-order intercept, the higher the intercept, the better the linearity of the instrument. So here we're seeing that the PXI Express 5665 is about 8 to 9 dB better than the Agilent PXA. The third tab on my screen shows adjacent channel power measurement on a WCDMA signal. Now, adjacent channel power measurement is one of the most demanding tests for an RF instrument. It utilizes both the linearity, the noise floor, and the dynamic range of the RF instrument. Now, what you're seeing on your screen is the WCDMA spectrum that is acquired by the PXI Express 5665. We're also doing the upper and lower adjacent channel power measurements. As you can see, both instruments are really good, and we're getting about 80 to 81 dBc on the upper adjacent channel power measurement on both instruments. Now, we are utilizing noise correction and also utilizing the maximum dynamic range of both instruments.
But as you can see, the Agilent PXA is taking about 440 milliseconds to make the measurement, while the PXI Express 5665 is taking about 35 milliseconds. So we are already 14 or 15x faster than the Agilent PXA. One big reason you're seeing this is because of the processing power of the PXI Express 8133 controller in my PXI Express chassis here. Now, I also have an NI Flex Rio instrument in this same chassis, and that shows off the modularity and the flexibility capabilities of my PXI platform. I can go ahead and switch the processing from the 8133 to my Flex Rio instrument. I'm using peer-to-peer streaming to stream all of my data at up to 800 megabytes per second to my Flex Rio instrument and performing averaging and FFT on the Flex Rio instrument. Let's go ahead and switch that and see the effect. As soon as we switch that, you will notice that the performance of the instrument is still the same because I'm still using the high-performance PXI Express 5665. But my acquisition time, my measurement time has gone down to 3 milliseconds, which makes the 5665 and the Flex Rio instrument about 140 times faster than the Agilent PXA. In fact, the majority of the time that you're seeing here is only the acquisition time, and the averaging and the FFT is almost negligible. Just for fun and to prove that, I'm going to push my averages up to 100 averages. And I'm going to keep the Agilent PXA at 10 averages. Now you see that I'm taking about 15 milliseconds on the 5665 plus the Flex Rio. Again, most of this is only the acquisition time. I can even up this to 1,000 averages, and I'm taking about 130 milliseconds, and I'm still about 3.2 times faster than the Agilent PXA, which is performing only 10 averages. Overall, compared to the Agilent PXA, the 5665 is much more modular and flexible, and you can do things that are almost impossible on the Agilent PXA, such as moving your processing from the host PC to the FPGA. Not only that, the NI 5665 is also about 1/10 the size of traditional boxed instruments, is a fraction of the cost, and is about 15 to 20 times faster right out of the box. 데모 영상 잘 보셨는지요? 기존 PXI는 최신 PC 기술과 또 최신 그런 계측 기술이 탑재되어서 기존 박스형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분석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여러 가지 계측기와 또 여러 종류의 기술들에 대한 기술 문의 또는 데모 시연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꼭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